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아, 잘하신 거예요, 그거네. 그러셨구나. 예, 맞아요. 아니, 이게 이제 토론하시는 건 잘하신 거예요. 농담해본 겁니다. 자. 저 5편의 투자 이론인데, 이제 투자 이론은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론 쪽의 실력이 결국 이제 학개론 실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금방 알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정책 문제 풀어보니까 수요 공급 이론 쪽에 공부가 좀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축이 수요 공급하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축이에요. 그게 한 10문제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이론하고 금융평가 쪽으로 연결되는 두 번째 축이에요. 그거는 거의 뭐 한 20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대략 합하면은 그게 27개, 8개거든요. 두 군데가. 그러면 합격 점수를 넘죠. 여러분 합격하는데 몇 개 필요한지 아세요? 24개면 돼요. 24개. 40개 중에 24개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 40개 중에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맞고 이렇게 어쩌다가 한 개씩 더 맞으면 돼. 그러니까 할만한 겁니다. 이게 할만해요, 진짜. 해보시면은 만만치는 않은데 생각해보면 할만해요. 자, 부동산 투자 이론인데, 자, 투자 제1절이죠. 투자 이론에 이제 의 보시면. 자원의 수익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에서 투자라는 자원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그걸 많이 써요. 자원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한다 그랬네요. 이와 같이 이제 이 투자라는 거는 장래 수익을 얻기 위한 노력이죠. 그런데 거기 쭉 나와 있지만 장래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나중에 위험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럴 때 이제 이 부동산 투자 앞쪽에서는 이제 투자의 장점은 용어로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몇 페이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의 장점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첫 번째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이라는 거하고 자본이득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득이득을 우리가 인컴 게인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본이득을 캐피탈 게인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는 임대료 같은 거예요, 임대료.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그런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캐피탈 게인스라는 건데, 어떤 아파트를 샀다가 몇 년 뒤에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세 차익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시세 차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투자라는 거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취득 과정이 있고, 운영 과정이 있고, 처분 과정이 있다. 이제 이걸 투자의 3단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운영 과정에서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더라, 그런 걸 소득이득이라 그러고, 이와 같이 팔아먹을 때 한 3년 뒤에 팔았다 그럴 때 가격이 4천 올랐네, 그런 걸 시세차익이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죠. 조금 어려운데, 지분 수익률의 극대화. 지분 수익률의 극대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이펙트죠.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 효과는 이따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타인 자본을 빌려서 투자할 때 나의 지분 수익률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매력 보호이다 또는 인플레 해지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인플레 해지,
또 다른 말로 이제 구매력 보호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뭐였죠?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경기 변동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물가의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그러니까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돈의 가치, 화폐 가치 그렇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오징어 한 접시, 오징어 회 한 접시가 15,000원이었는데 오징어 값이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20,000원이라 그러더라. 그럼 이제 5,000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 쓸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는 것도 사실은 돈이죠. 돈으로 예금해봐야 가치가 높다고요?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 그런데 물건들은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럴 때 뭘 하게 되느냐? 돈만 생겼다 하면 환물투기라는 걸 하죠. 환물투기가 어떤 말이죠? 투기는 투기인데 돈이 생기면 물건으로 바꿔서 보유하고자 하는 투기. 환이 바꾼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 투기 중에 특히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금을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도 좋아하지만 땅도 좋아합니다. 땅. 왜냐하면 땅이 좁은 나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거 땅도 물건이잖아요. 땅도 물건인데 물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 올라가겠죠. 그런데 투기 수요가 심해지면 특히 땅을 많이 찾으면 물가보다 덜 올라가겠어요?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5% 올라가지고 돈의 가치가 5% 까졌다 생각했는데 땅으로 사가지고 있으면 한 20% 올랐다 그 이야기니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면 이와 같이 인플레 때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 그걸 인플레 위험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지가 방어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전 뒤져보면 방어한다, 뭐 방벽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 뭘 통해서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네 번째는 이제 절세 효과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절세라는 게 뭐예요? 절세가 세금 많이 내자고요, 절약하자고요. 절약. 세금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논리는 뭐 아주 간단해요. 논리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많이 신고하는 게 좋아요? 적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적게. 아까 영산 전자상가가 왜 현찰을 받는다고요? 수익 누락시키려고.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신고되면 걔는 세금을 의제 소득으로 엄청 추징당해요. 너 그동안에 신고 안 한 게 이 정도 되겠지? 라고 의제해버려요, 세무서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때려, 사정없이, 징벌적으로. 그럼 지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작아요. 증명을 못 해요. 차려고 있어야지. 맨 현찰만 받아가지고. 이놈 새끼가. 여러분들이 현찰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불법이고, 반대로 이제 비용을 늘리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작을수록 세금이 적은 거니까. 그래서 비용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쪽은 불법이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고, 요것만 이제 설명할게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다른 주식 투자에 비해서 그럼 비용 인정 범위가 넓단 말이냐? 당연히 넓죠. 예컨대 부동산은 거래 비용만 해도 주식보다는 훨씬 비싸요. 중개 수수료. 물론 거래는 몇 개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의 감가상각비예요. 주식은 권리기 때문에 감가가 없어요.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데 건물은 언젠간 닳아져가지고 쓰러져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비는 규모도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으로 신고할 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강하고 말고도 많습니다. 이자 부분도 좀 세요. 이자 비용. 부동산은 이제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때문이다. 거래 비용도 있고. 아까 거래 비용이 중개 수수료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절세가 된다. 이렇게 4개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설명이 됐고, 두 번째 지렛대 효과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이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보다 높게 발생할 경우 금전대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지렛대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이 극대화 이렇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절세 효과죠.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유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 세액공제 등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다. 좋죠. 그다음에 이제 구매력 보호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시 부동산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으로 실질 구매력이 보호된다. 그러니까 재산이 감소한다고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요, 증가한다. 이 구매력 보호라는 말이 조금 더 어려운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더 갈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힘.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징어 회가 15,000원일 때는 15,000원 주면 한 접시 먹어요. 그래서 30,000원으로 만일 올라가면은 15,000원 가지고 한 접시 먹는 거예요? 반 접시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반밖에 못 샀잖아, 반.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아졌다고요? 낮아졌다고요? 낮아져. 그런데 이렇게 화물 투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물가보다도 아까 투기 수요 때문에 더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재산이 훨씬 는 거죠? 그럼 물건 사기가 어렵겠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몽땅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보호되거나 늘어요, 오히려. 재산이 늘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걸 구매력 보호 또는 인플레 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소유의 긍지야, 부동산 있으면 당연히 긍지가 있겠죠.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번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그랬는데 단점은 동그라미 2번 막 여러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 공부할 거니까요. 그거는 뭐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첫 번째, 낮은 환금성은 기억한다 그랬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환금성이 뭐예요? 돈으로 바꿀 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자 그랬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부동산 투자 결정시 고려사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려사항이라는 게, 우리가 뭘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할 거냐 그 이야기인데, 간단한 이야기 아닌가요? 장점이 작은 쪽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장점이 많은 쪽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쪽. 단점은 많은 쪽이요, 적은 쪽이요? 적은 쪽. 그래서 사실은 그 장단점하고 거의 중복돼요. 그래서 투자의 적시성, 안전성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건 당연히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장단점과 관련이 없고, 투자의 안전성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소득이득이에요. 부동산은 일단 임대료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환금성 그랬는데 그 단점이죠. 환금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그랬고, 수익의 확실성이라는 것도 저게 소득이득이에요. 임대료는 무조건 나오니까 확실하고, 그다음 5번에 자본가치 증대라는 게 이게 자본이득이죠. 이해하셨나요? 자본이득. 그 다음에 뭐 거리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거고, 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7번 세제면허 혜택이라는 게 절세 효과 아닌가요? 절세 효과죠. 그 다음에 9번에 지렛대 효과라는 게 아까 지분 수익률의 극대화 그거 아닌가요? 지렛대 효과?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한다고요? 하게 된다고요? 하게 된다 그 얘기. 경영관리 부담이라는 건 단점이에요, 단점.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관리 부담은 좀 있어요. 주식은 그냥 사놓으면은 그 증권회사가 알아서 해줘, 관리를. 전화만 하면은 팔아도 주고 사도 주고. 그런데 부동산은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월세만 안 내고 그러면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장 나면 고쳐주고. 그러니까 관리가 좀 세심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래서 그런 건 있다. 그래서 그럼 따로 외우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장점만 기억하시면 내가 볼 때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 지렛대 효과의 유형인데,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 보죠. 271쪽 아직 안 넘어갔어요.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만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무리할 뿐만 아니고 수익 창출 측면에서 오히려 대부 빌려서 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다. 따라서 자기 자금과 대부금의 비율을 어떻게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74쪽 따지러 가자 그 이야기. 274쪽. 274쪽에 가니까 심화학습에 뭐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딱 제목이 심화학습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죽을 만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빌렸을 때 나의 수익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래서 타인 자본, 남의 돈을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얻는 효과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해 지렛대라는 게 있고 부의 지렛대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영해지렛대, 중립적 지렛대도 있는데, 이 두 개를 알면 중간은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용어는 이미 공부하셨죠? 외부 효과에 있어도 정해 외부 효과 그럼 분리예요, 유리예요? 유리. 부의 외부 효과는 유리예요, 분리예요? 분리. 그럼 지렛대 효과에 있어서도 지렛대 효과에 있어서도 정해 지렛대 그러면은 분리요, 유리요? 유리. 그러겠죠? 부의 지렛대 그러면 유리요, 분리요? 분리. 그렇죠? 그러면 유리한 지렛대 효과가 뭐냐 그 이야기예요. 영어들이 좀 어려울 텐데. 이 종합수익률과 지분수익률을 비교할 때 지분수익률이 이제 지분이 내 거니까 에쿼티 내 몫의 수익률이라는 이야기인데 내 몫의 수익률이 크다 그럼 분리예요, 유리예요? 유리. 어쨌든 이 종합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뭐 다른 말이 많은데 사실은 총투자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뭐 종합수익률 뭐 복잡해요. 말이 많은데 또는 뭐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 이렇게 뭐 풀어쓰기도 하고 영어 지분 수익률은 다른 말로는 내 거니까 지분이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요, 자기 자본이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어쨌든 빌려서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내 몫이 작아졌어. 그러면 이건 유리예요, 불리예요? 불리.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이제 이렇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정의냐 분야라는 걸 판단하는 게 일단 목적이죠.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끝낼 때까지 딱 세 가지를 연구할 건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일단 첫째는 정의 지렛대냐 부의 지렛대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딱 보니까 수익률 두 개를 계산해가지고 비교하면 답이 나오겠네. 원칙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수익률 계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이 지분 수익률,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은 계산 문제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늘 계산이 잘 돼야 된다. 뭐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제 중개업 사무소를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자주 물어보죠, 이런 건. 예컨대 뭐 하나 그 분양 물건을 하나 이제 여러분이 가져왔어. 미분양 물건을 6개를 가져와가지고 한 개 팔면은 1,000만 원씩 남아요. 보통 그 정도는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안 팔아야 되겠어요? 기를 쓰고 팔아야 되겠어요? 기를 쓰고 한 개만 팔면 600에서 1,000 떨어지는데 미분양은 많이 줘요. 미분양 물건을 소진할 때는 정상보다 2배 더블 가까이 주니까 물론 몇 개 안 되지만 얻는 능력도 아무나 주는 건 아니야. 실력이 있어야 주지. 그냥 중개업소에 다 뿌려버리면 그게 미분양에 소문나지. 미분양은 몰래 소진해요. 새끼들 다 팔렸다라고 다 뒤로 몰래 팔아. 이렇게 웃기는 놈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뭐 내가 실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전체 가격이 한 5억 되는데요. 뭐 대출 빼고 어쩌고 하면 실투자는 한 1억 5천 조금 넘습니다. 세금 포함해도 뭐 2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얼마예요?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지. 근데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 실은 손님 제가 학결혼이 좀 약해가지고요. 본인이 직접 계산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어떻게든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여러분 그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수익률이라는 게 수익의 비율인데요. 몇 프로 벌었냐 그 이야기인데 공식은 이렇게 돼 있다. 책에 나오니까 안 쓰셔도 돼요. 투하자본에 대한 우리가 뭐뭐에 대한 그러면 분모라 그랬으니까 투하자본에 대한 소득, 순소득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데 1억짜리 사가지고 1,000만 원 벌면은 10% 벌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뭐겠냐?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지분 수익률은 이 투자자본이 누가 투자한 돈이겠어요? 총 투자 금액이요? 지분 투자 금액이요? 그러겠죠. 내가 투자한 거 지분 투자 얘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소득은 전체 소득이겠어요? 은행 줄 거 줘버리고 남은 지분 소득이겠어요? 정확하게는 세전연금 수지라고 할 건데 나중에는 공부가 되신 분은 지금 좀 왔으면 좋겠는데 가, 유, 순, 전, 후 할 때 세전연금 수지야 정확하게는. 그런데 여러분이 세전 그러면 아직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지분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세전과 세후는 지분몫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쉽게 가자고요. 이런 걸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빤하죠.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전체 벌어들인 돈의 비율은 뭐냐? 그게 지분 수익률이겠어요? 종합적인 수익률이겠어요? 종합. 또는 그걸 총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이다 그래서 총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을 외우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공식이 지금 연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하면 저는 설명이 쉽죠. 외우세요. 못 풀면 외웠어요? 모르면 되거든요. 안 외웠으니까 뭐 풀죠? 이러면 되고. 그럼 나는 참 속이 편한데 선생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어려운 길을 가겠다 그 이야기죠. 뭐냐면 공식을 외웠을 때 좋은 점도 있는데 이분들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이제 당황을 하고 못 풀어요.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공식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좋겠다 이건데. 자 보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직은. 자 1억짜리를 살려고 합니다. 이거 얼마 버냐면요. 순소득 기준으로 1,000만 원 벌어요. 1,000만 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수익이 얼마냐 그러면은 뭐 안 물어봐도 알걸요. 10%라고. 이런 걸 종합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해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예컨대 이 1억이 다 내 돈 가지고 투자했다. 내 돈이 지분인데 그러면은 지렛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렛대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의 돈을 빌려서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5천 빌렸다. 그러면은 지렛대를 안 썼다고요? 썼다고요? 썼다. 이제 그러면 효과가 나올 건데 그럴 때 그러면 내 돈을 얼마 투자했단 말이에요? 내 돈은 5천. 그럴 때 은행 돈 빌리면 이자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자가 5%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종합수익률은 지금 구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이쪽 지분수익률 쪽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빤한 거 아니에요? 아까 수익률은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느냐의 문제라 그랬죠?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투자했냐? 지분 투자자가 얼마 투자했어요? 5천. 그래서 내가 얼마 벌 거냐를 알면 되는데 네모. 이건 이제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알면 되겠어요? 임대료 전체 받아가지고 나 혼자 받는 거예요? 이자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렸으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5? 그럼 나는 얼마 가져오는 거죠? 750. 그럼 공식을 꼭 알아야 이런 걸 푸냐? 5,000분의 750에다가 나는 원리원칙주의자야. 100분율, 100을 곱해. 원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15%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거 안에 나오죠. 5천에 10%라면 500 벌었을 거 아니에요? 250은 절반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10%예요, 15%예요. 그럼 뭐 암산도 되지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15%. 이 이야기는 뭐예요? 종합수익률보다 내 몫이 커졌으니까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그런 걸 정해지랬대로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 하는 분들 중에 생각이 많은 분인데 저렇게 생각이 많은 분을 저는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다 알아들었고요. 지분수익 계산도 하겠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거 없는데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더라. 맞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아니 그냥 내 돈 투자하면 1,000 버는 건데 괜히 빌려 투자해가지고 750 벌었는데 뭘 그렇게 유리하다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네? 뭔 말이냐면 보세요. 아니 내 돈이 5천밖에 없으면 빌려 투자해야죠. 근데 만일 1억씩이나 있다면 현찰로 안 빌리면 1,000 버는 거고 빌리면 이런 거 2개 사니까 2개 1,500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1억 가지고 계산하면 이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렛대효과는 확실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자 똑같은 부동산인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보세요.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 받았냐? 똑같이 5천으로 할게요. 그럼 나는 얼마 투자했겠냐? 당연히 5천. 동일한 부동산이에요. 1억에 1,000만 원 버는 거. 그럼 종합수익률 얼마라고요? 10%. 예, 다른 말로 총투자 수익률. 그럴 때 은행 이자가 얼마냐? 은행 이자가 15%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문제하고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네.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싸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거밖에 좀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자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이와 같이 과학적 분석은 항상 다른 변수는 일정하다 놔버리고 한 가지만 변동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세 그래프도 공급 곡선만 그래프가 달랐죠? 네, 그렇게 분석하는 게 과학적 분석이에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지분순위를 구해보자. 나는 5천 투자해가지고 내가 얼마 벌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내가 얼마 벌까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임대료 받아가지고 은행 줄 건 주자. 예, 은행이 이자 안 받는 일은 없으니까 525, 515 그랬더니 암산으로 750이라는 게 나왔고 나는 얼마 가져올까요? 예, 그러면 5천에 250 벌었으니까 10%는 아니죠. 500은 아니니까 반쪽이니까 몇 프로예요? 5%.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몫이 총투자 수익률보다 작아서 이익을 본 거예요. 과다하게 은행에다 이자를 냈으니까 손해본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수익률 두 개를 계산을 잘하면 정인지 분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이제 또 수익률 계산도 공식 가지고 설명하는 게 또 원칙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공식으로 설명한 건 아니고 원리로 풀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린 거예요. 원리라는 게 뭐냐?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느냐가 수익률이다. 전체 금액 투자해서 전체 번 거 그러면 전체 수익률이고 지분 투자액에서 지분 번 거 그러면 전체 수익률이요 지분 수익률이요 지분 수익률. 그럼 반대로 저당 수익률도 구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죠. 은행이 빌려준 돈에다가 은행이 가져가는 돈 이게 저당 수익률이에요. 요거 5천에 750 번 거. 예? 이자율 이게 저당 수익률이라고 은행이 가져간 돈이니까요. 예. 은행이 빌려준 돈 분에 은행이 받아간 돈 벌어들인 수익 이해하셨나요? 요즘 또 저당 수익률도 물어봐요. 여러분 시험에서 하도 낼 게 없으니까 예? 별놈들이 다 있어 해가네. 은행 걸 뭐 알아서 뭐하게 은행이 지가 알아서 챙겨가는 거. 예. 문제를 왜 문제죠? 예. 틀리지 하려고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익률까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잘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수익률 두 개를 계산 안 하고 정인지 분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혹시 없느냐?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은행돈 빌릴 때에는 비싼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싼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싼 게 정이겠네 뭐. 유리. 이자가 비싼 거는 불리한 거니까 정이요 부요? 부. 아까도 했잖아요. 여기 위에는 정 아래는 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싸다 비싸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싸다 비싸다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엇보다 낮은 걸 싸다고 볼 거냐 그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낮아야 돼요? 종합수익률. 오늘 이렇게 복습을 요즘 많이 하세요. 야, 머리빗만 이렇게 꽃을 꼽은 게 아니고 좋아요. 예. 어쨌든 간에 종합수익률보다 싸면은 정해지랬대요. 요거보다 비싸면 정이요 부요? 부해지랬대. 왜 그러냐면 당연해. 이거는 평균 이 정도 벌어요. 이 정도. 이 부동산의 실력이 그 정도야. 그런데 은행에서 반 빌려주고 평균 10%보다 덜 가져가요. 그럼 지분 투자자는 불리하겠어요? 당연히 유리하겠어요. 은행이 더 가져가. 더 가져가면 유리요 불리요? 불리.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해하셨다 이거죠? 그럼 문제 내볼게요. 잘 맞춰봐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운가? 2억에 1,500번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이거 몇 프로예요? 이거 종합수익률. 1억은 나누면 반쪽이면 되잖아. 이거 몇 프로요? 7.5%인 건 아시죠? 수익률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뭐 공식에다 쓰는 거는 딱 틀리기 쉽다. 이거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분으로 얼마 투자하고 저당으로 얼마 투자했느냐 얼마 할까요? 그냥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속 편하게. 저 얼마 빌릴까요? 1억? 에이 너무 쉽다. 이거. 에이 너무 했어. 이거 작전이야 이거.
자, 그럴 때 이제 좋아요. 1억 하셨으니까, 이자가 5%예요. 자, 그러면 계산 하나마나 부해질 했대요? 정해질 했대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만일 7%면 정해질 했대, 부해질 했대? 그러면 8%면 정해질 했대, 부해질 했대? 그럼 10%면 정해질 했대, 부해질 했대? 그럼 15%면 정해질 했대, 부해질 했대? 17%면 정해질 했대, 부해질 했대? 왜 이렇게 자신이 점점 없어지지? 아까 10%보다 싸면 정해질 했대, 10%보다 비싸면 부해질 했대 그랬잖아요. 종합수익률. 그러니까 기준이 10%냐 그게 아니고 종합수익률보다 싸다 비싸다의 문제라 그랬죠. 여기는 종합수익률이 10%예요. 7.5%예요. 그러니까 7.5%보다 싼 데는 다 정해질 했대요. 이보다 비싸면 은행이 많이 가져가니까 정해질 했대요, 부해질 했대요? 부해질 했대.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정해질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진짜인가 계산 좀 해볼까요? 자, 지분 수익률 한번 구해보죠. 1억 투자해서 얼마 벌 거냐의 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임대료 받아가지고 일단 이자 주자. 1억에 5%가 얼마죠? 500. 그러면 1,500에서 500 이자로 줬으니까 나는 얼마 가져올까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 얼마가 될까요? 10%. 종합 수익률보다 낮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부해질 했대요, 정해질 했대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실력이 좀 높아지면 나중에는 계산 문제를 잘만 하면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알면 지분 수익률을 구하세요 문제를 찍어낼 수도 있어. 시간 없으면. 보통 2개 정도 남죠.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이해 못하죠. 자, 이거 지분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계산 문제를 냈다 치자. 네? 자, 동그라미 1번 5%, 동그라미 2번 7%, 동그라미 3번 9%, 동그라미 4번 10%, 동그라미 5번 13%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 답을 이쪽을 찍는 사람은 공부가 전혀 안 됐다고 보죠, 저는. 왜 이쪽은 아닌 거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과격했어요. 이쪽이면은 진짜 공부가 안 된 거 맞죠? 왜 이거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자가 종합수익률보다 문제 읽어보니까 싸. 그러면 정해질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적어도 종합수익률보다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런데 높지 않은 쪽에다가 답을 찍었다? 이거는 공부가 안 된 거죠. 기초가 아예 안 된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찍어도 이쪽을 찍는 거예요. 그걸 고수라 그래요, 우리는. 저는 그걸 고수라 그러지. 그 정도 가야 고수지. 왜 거기 찍었어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를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5번이 설마 답이겠어요? 4번 찍었어요. 그러면 잘하셨네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그냥 숫자가 좋아서 찍었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거. 연필을 굴려서 나왔어요. 무슨 근거로 연필을 굴리는 건데. 그래서 자, 심박수 보시면 여러분 의의 보니까 그런 이야기죠. 저당자본, 타인자본이죠. 이용해서 지분자본의 수익률을 증폭시키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즉 부채 사용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지렛대 효과를 한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특징 보시면 큰 3번이죠. 자, 동그라미 1번.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가지고는 훨씬 많이 벌게 한다. 여기 벌써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1억을 다 내 돈으로 투자하면 10%인데 남의 돈 빌려서 투자했더니 15%니까 줄었어요, 늘었어요? 늘었죠. 이런 게 증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4번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 투자의 한 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전세를 안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지렛대 효과에는 플러스 정해 지렛대하고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억번 정해 지렛대는 이제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 몫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다. 맨 뒤에 잘 보세요. 저당 수익률이 아까 제가 이자라 그랬죠, 이자가 총 자본 수익보다 비쌀 때예요, 쌀 때예요? 그거 잘 보셔야 돼, 이제. 이제 11, 12월 달에는 제가 이자 이야기를 지금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이자가 비쌀 때요, 쌀 때요? 쌀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번에 마이너스 V의 지렛대죠. 지분 수익률이 더 작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맨 끝에 가니까 저당 수익, 이자가 총자본 수익, 총투자 수익보다 낮을 때요, 높을 때요? 높을 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럼 영해지렛대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그 영해지렛대는 여기 중간에 있죠, 중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밑에 하나 써놓으세요. 이걸 중립적 지렛대라고도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중립적. 중간에 있다 그래요, 중간에. 그래서 중립적 지렛대는 뭐냐? 종합수익률과 지분수익률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으니까 정도 아니고 부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중립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떨 때가 중립적이겠느냐? 아까 이자가 종합수익률보다 낮을 때는 정해지렛대, 높을 때는 부해지렛대였어요. 그러면은 빤한 것, 이자가 종합수익률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중간이지 뭐. 네. 그러면 지분수익을 구해보자. 그러면 계산 안 해도 당연히 10% 나와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똑같아진다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나오냐? 1000 벌어가지고 이자 얼마 줘야 되느냐? 500. 나는 얼마 가져오느냐? 500. 내가 5000 투자해가지고 500 벌었으니까 몇 프로냐? 10%. 그럼 효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런 걸 중립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립적 지렛대는 아주 제한적으로 나오죠. 시험에서는 뭐 한 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과 부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72쪽에 제2절인데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죠. 요거는 이제 내용이 끊기니까 조금 시간이 빠른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뵐게요.